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 대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고 병원에서 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기분 말이죠. 평생 이렇게 약을 먹으며 음식을 참으며 살아야 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굶주림 없이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건강과 자존감을 모두 되찾은 한 사람의 놀라운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의 저자 수잔 라이언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에 이미 체중이 130kg에 육박했고 만성 피로와 염증 그리고 대사질환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죠.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요요 현상은 그녀를 더 깊은 좌절로 밀어넣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도 웨딩드레스가 맞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했던 그녀. 그녀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의 화학작용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덜 먹고 더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이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잔은 우연히 키토제닉,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칼로리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빵, 밥, 설탕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스위치가 켜집니다. 대사증후군은 이 스위치가 고장나서 끄지 못하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 지금까지는 설탕이라는 값싼 연료만 써왔습니다. 이 연료는 금방 타버리고 찌꺼기를 남기죠. 하지만 키토제닉은 우리의 몸의 엔진을 고급 연료인 지방을 태우는 상태, 즉 케토시스 상태로 바꿉니다. 수잔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20g 이하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지방으로 채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고픔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속에 쌓여있던 체지방이 연료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찌고 혈관이 막히지 않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은 책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한 건 천연지방이 아니라 가공된 식물성 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결합이었다고요. 아보카도, 버터, 올리브오일, 육류의 지방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그녀는 닭가슴살 대신 닭다리를 먹었고 샐러드 드레싱을 듬뿍 뿌렸습니다. 죄책감 없이 먹었는데도 살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의 신비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수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방 정리였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거리를 없애는 것이니까요. 찬장에서 설탕, 파스타, 시리얼, 과자, 그리고 건강해 보이지만 당분이 가득한 과일 주스를 모두 치웠습니다. 그 대신 냉장고를 달걀, 치즈, 잎채소, 고기, 그리고 건강한 오일로 채웠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분표를 뒤집어 봤을 때 당류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것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과 같습니다. 시작하고 며칠 뒤 수잔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무기력하며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이것을 키토플루라고 합니다. 평생 탄수화물에 의존하던 몸이 지방을 태우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금단 현상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수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소금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진정한 활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치유하는 과정이 고행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잔의 식탁을 볼까요? 아침엔 버터를 넣은 방탄 커피 한 잔, 점심엔 베이컨과 치즈를 곁들인 햄버거 패티 샐러드, 저녁엔 크림 소스를 얹은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심지어 아몬드 가루로 만든 디저트도 즐깁니다. 중요한 건 칼로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않고
먹을 때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더 다루기 힘든 건 마음입니다. 수자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가 고픈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허전한 건가요?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도넛일까? 아니면 휴식일까? 그녀는 음식으로 감정을 위로하는 대신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회식이나 모임이 있죠. 대사증후군 관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수자는 식당에 가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샌드위치에서 빵은 빼주세요.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로 바꿔주세요. 소스는 따로 주세요. 처음엔 유별나 보일까 걱정했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식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남들의 시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외식은 더 이상 두려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계 바늘이 꼼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잔도 몇 주 동안 체중이 멈춰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체중계 대신 줄자를 들었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였지만 허리둘레는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몸이 치유되고 근육이 생기고 염증이 빠지는 과정은 체중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숫자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수잔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무려 45kg을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병원 검사 결과였습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전 단계였던 혈당 수치는 완벽하게 안정되었습니다. 의사조차 믿기 힘들어할 정도였죠. 그녀를 괴롭히던 만성 피로와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날씬해진 게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을 완전히 재부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플리 키토가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왜 심플리 키토일까요? 수자는 강조합니다. 건강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지속할 수 없다고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끔 실수해서 탄수화물을 좀 더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끼니에 다시 건강한 지방과 채소를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오늘의 나를 칭찬해 주세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은 끝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잘못된 연료를 그만 넣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수잔 라이언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진짜 음식을 먹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반찬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식단을 통해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개선되면 기존의 약용량이 너무 강해져 저혈당이나 저혈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 약을 조절하며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길에 무리수는 없어야 합니다. 수자는 말합니다. 살을 빼서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에 살을 뺄 수 있었다고요. 대사증후군을 이겨내는 과정은 결국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것을 먹여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먹는 한 끼가 미래의 내 몸을 만듭니다. 이제 그 변화의 스위치를 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수잔 라이언의 이야기를 통해 대사증후군 탈출의 희망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저녁 설탕이 든 음료수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